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1차 방정식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방정식을 푸는 연습을 하도록 할 건데, 먼저 그 전에 이제 이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의 근본이 되는 거는 역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등식의 성질 다시 한 번만 선생님이 좀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은 5다 라고 요렇게 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때 x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을 따르면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여전히 등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 좌변에 있는 x 플러스 1에서 1을 없애는 방법을 사용했죠. 즉 좌변과 우변에 뭘 해줍니까? 1을 빼주면 됩니다. 그죠? 좌변에 있는 x 플러스 1에서 우리가 1을 빼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변에서도 1을 빼주면 여전히 등식은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좌변이 남는 게 누구만 남습니까? x만 남더라 이거죠. 색깔이 왜 바뀌었지? 자, x만 요렇게 남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변은 계산 결과를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 얼마입니까? 4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x는 4와 같다. 즉 x가 4다 라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얘네들 주어진 식에 참이 되는 x값, 즉 해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과정을요, 어차피 이 과정의 목적이 지금 여기 x를 제외한 나머지 항, 즉 이 상수항을 소거하는 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얘네들 어차피 내가 없앨 건데 이거 뭐 써주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없어지는 걸 그냥 내비두고요, 내가 얘네들 플러스 1이라는 항을 자 우변에 새롭게 만들어진 마이너스 1이라는 거하고 한번 관계를 지어서 생각해보면, 자 요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는 어차피 1과 마이너스 1이 자 보입니까? 1과 마이너스 1이 계산되어지면 너는 어차피 0으로 사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적 자체가 얘를 없애기 위함이었으니까 그냥 얘는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좌변에 있었던 플러스 1이 꼭 마치 우변으로 이동해서 휴 요렇게 이동해서 부호를 반대로 가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여기서 부호를 반대로 한다는 건 너를 애초에 없앨 목적으로 1을 뺐었기 때문에 마치 꼭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항을요, 좌변에 있는 항을 우변으로,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렇게 항을 이동시키는 현상처럼 보여진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항이라는 게 뭐더라? 항을 한 변에서 다른 변으로 이동시키는 것인데 어떻게 이동하는 겁니까? 부호를 바꾸어 이동한다는 거죠. 부호를 바꾸어 이동하는 것, 이것이 이항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 과정 딱 생략하고요, 이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 식을 써준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x 플러스 1은 5라는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x 값을 구하고 싶다면 여기 플러스 1이라는 항을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동시킵니다. 쭉 이동하면서 대신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는 5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요렇게 이동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아이고, 자 색깔을 맞춰줘야죠. 자 요렇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x값이 4라는 거를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이항이라는 현상을 앞서 선생님이 설명한 이유는요. 1차 방정식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1차 방정식이라는 게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진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로 1차식과 방정식을 합쳐놓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차, 그냥 밑에다가 따로 적을게요. 1차 방정식이라는 건 1차식과 방정식을 합쳐놓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차식이라는 형태는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문자가 이제 x이기 때문에 x에 대한 1차식이라는 형태는요. 1차항과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는 형태를 만족하려면 맞다 틀리다가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등호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등호의 값이 여기가 우변이 얼마로 될 거냐 고민이 되어질 수 있는데, 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얘네들 모든 항을요, 한 변, 즉 여기서는 좌변입니다. 좌변으로 모두 다 이 항에서 정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우변엔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즉 0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항들을 좌변 혹은 우변, 즉 한 변으로 모조리 다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1차식은 0꼴로 나타내어지는 방정식을 우리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은 2에 x-1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주어지면요, 이 식이 1차 방정식이냐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다면 단순하게 x가 뭐요? 그리고 차수가 1차야. 이거 뭐야? 등호도 있어? 등호도 있네? 오, 너 1차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주어진 모든 항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쪽 변으로 모두 이항해서 그 항들을 모두 다 정리하여 간단히 이제 나타내었을 때 그때 x에 대한 1차식이 0꼴로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네들 좌변은 2x 플러스 1이고요. 우변은 뭡니까? 전개하면 2x-2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항으로서 좌변으로 싹 다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변에 있는 항은 뭐 그대로 있을 거고, 얘네들 좌변으로 이항 하면서 부호가 바뀌겠죠. 그쵸?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로 요렇게 부호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항했기 때문에 우변은 지금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2x와 마이너스 2x가 0이 됩니다. 즉 x에 대한 항이 사라져요. 1차 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그냥 얼마예요? 3은 0이다 라는 잘못된 식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바로 없다는 거죠. 차수도 1차도 아니고 방정식이라고 표현도 안 되는 거고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1차 방정식이라는 건 반드시 한쪽 변으로 모두 다 항을 이항시키고 그 계산으로 정리했을 때 1차식이 나와야 된다 라는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1차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 거냐?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쫘라라락 나열해 가면서 정확하게 한번 이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은, 제목은 1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요렇게 우리
강의 제목하고 똑같죠? 하고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말로 떠들기보다는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예를 통한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3으로 묶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5가 9x 플러스 36이다 라는 방정식으로 보여지는 식이 있고요. 만약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 얘기인 즉슨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x값을 구하러 갈 겁니다. 가장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괄호를 전개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너는 6x 플러스 15는 9x 플러스 36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다시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뭡니까? 괄호를 전개하여, 그쵸? 식을 정리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x가 있는 1차 항은 한쪽 변으로 이항시키고요. x가 없는 상수항은 나머지 다른 한 변으로 이항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x가 있는 항을요, 좌변으로, 그리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옮긴다면 이 1차 항, 요 9x라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킬 때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요 상수항 x가 없는 항, 요 플러스 15는 좌변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부호를 바꾼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6x에서 9x가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9x, 그리고 우변은 원래 있었던 36에서 플러스 15가 이항해 오면서 마이너스 15,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즉 두 번째입니다. 1차 항은 한 변으로 싹 다 몰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변의 모든 상수항을 이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항과 상수항을 분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1차 항과 상수항만 따로 종류가 같은 항끼리 바로 동류항끼리 모였기 때문에 동류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6과 마이너스 9의 개수만의 계산이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3x로 정리가 될 거고, 너는 36에서 15를 빼면 21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3단계는 바로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보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당연히 x의 개수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이는 마이너스 3, 요 마이너스 3이라는 개수를 양변에 똑같이 나누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3x 나누기 마이너스 3은 21 나누기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7이다 라는 우리가 x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이 바로 x의 개수를 양변에 나누어 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모두 다 성립이 되는 칙만 차례차례 정리해주면 마지막에 x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 정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이게 바로 식을 만족하는 x값이다 라는 흐름으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복잡한 형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형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냐면요. 자, 2분의 펜이 갑자기 2분의 x 더하기 4분의 1은 0.1x다.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좀 해볼게요. 당연히 얘네들 식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작업이냐면 지금 딱 보기에도
분수가 보이고 소수도 보입니다. 얘네들을 한 번에 계산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럼 당연히 개수들 그리고 상수들을 모두 정수로 바꾸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이 과정을 개수의 정수화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개수를 어떻게 정수로 바꿀 거냐? 자, 등식의 성질을 똑같이 이용할 겁니다.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내가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어차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좌변하고 우변에 분모들을 지워줄 수 있는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 그리고 소수를 정수로 만들 수 있는 10의 거듭제곱수를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2와 4를 한 번에 정수로 바꿀 수 있는 4를 곱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또 0.1까지 소수를 정수로 바꿔야 하니까 곱하기 10을 해줘서 모두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40을 곱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그것보다 낮은 것도 사실 있는데 20을 곱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모두 곱하기 20을 해주면 전부 싹 다 개수들을 정수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좌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분의 x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20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변은 0.1x에다가 곱하기 20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도 여전히 등식은 성립합니다. 자, 분배 법칙에 의해서 각각 곱해주면요, 너는 10x 플러스 5가 되고요, 너는 2x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가 있는 항들은 좌변으로, x가 없는 상수항들은 우변으로. 자, 근데 뭐 굳이 우변 좌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쪽 변으로 동류항을 분류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2x를 이렇게 좌변으로, 그리고 플러스 5라는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10x 마이너스 2x, 그리고 우변은 마이너스 5만 요렇게 남겠습니다. 이항하면 부호 바꾸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주면 너는 8x가 되고요, 여기는 우변은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양변을 이제 뭐로 나누자? x의 개수로 나눠주자. 그 8로 깔끔하게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8분의 5라는 요런 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 과정, 단지 우리가 개수를 정수로 바꾸는 한 가지 과정만 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개수의 정수화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이런 과정들은 다 식의 계산을 간단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이 방정식의 해라는, 즉 x값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건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1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해를 똑같이 또 주어집니다. 1차 방정식에 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x가 뭐 3이라는 이런 해를 갖는 1차 방정식이 있다. 근데 그 1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x 플러스 a는 4다. 자, 그러면 이 1차 방정식에 a 값을, 상수 a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서서 해라의 개념을 머릿속에 딱 정확하게 인지했다면 해라는 건,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뭡니까? 해는? 자, 대답해 보세요 한번. 오케이. 해는 뭐다?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문자값이다. 그 당연히 집어넣으면, 즉 대입하면 만족한다 안 한다? 만족한다. 자, x의 3을 쏙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얘네들 식은요, 3 플러스 a는 4가 되고요. 이건 무조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거 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a가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1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 주어지는 경우는 해는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미지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1차 방정식의 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게도 나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 만족하는 게 있어? 라고 할 좀 아무것도 해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각각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1차 방정식을요. 한쪽 변에는 x만 있는 1차항, 그 다음에 한쪽 변에는 상수항만 딱 분류해서 동류항끼리 정리를 딱 했더니 그럼 이런 꼴이 나올 겁니다. ax는 b, 당연히 a와 b는 상수고요. 자, 이런 형태가 됐을 때요. 만약에 요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 a는 0입니다. 그리고 b도 0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지는 식을 만족하는 x값은 뭘까요? 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x가 뭔지 모르겠던데 a는 0이고 b는 0이라고 하니까 이거 쓱쓱 넣어보면, 대입해보면 지금 0 곱하기 x는 b구나.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자, 이거 곱하기 어디 갔죠? 자, 곱하기 x는 0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0에다가 뭘 곱해야 0이 되죠? 와, 아무거나 다 곱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꼴을 만족하는 x는 무수히 많다. 즉,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죠. 조금 더 표현을 바르게 우리가 다르게 고쳐주면 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모든 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x가 들어있는 1차항의 개수가 0이고요. 반대편에 들어있는 상수항의 값이 0이 된다면 반드시 모든 수가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x-4는 2배의 x-2입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얘네들 식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쵸? 2x-4는 우변을 정리하면 2x-4다. 그러므로 내가 얘네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원칙에 따라서 x가 있는 1차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자, x가 있는 건 좌변, 상수항은 우변 가면 얘네들은 2x-2x는 마이너스 4 그리고 넘어와서 플러스 4가 되어서 너를 계산하면 분배 법칙으로 x를 묶어볼게요. 그럼 요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너 계산하면 0이거든요. 그럼 이 형태가 결국에는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0 곱하기 x, 또 곱하기 어디 갔습니까? 0 곱하기 x는 0이다의 형태가 되어서 모든 수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요, 이 경우는 식이 방정식이 아니라 무슨 식이다? 그렇죠.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모든 수를 근으로 갖는, 해로 갖는 식은 항등식이라고 앞서서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황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식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어진 1차식을 또 동류항끼리 정리했을 때 1차식이 이렇게 상수항이다 라는 꼴로 만약에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 A가 0이에요. 근데 상수항은 0이 아니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어떤 x값을 우리가 근으로 가질 수 있을까? 자, 한번 쓱 넣어볼게요.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지금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뭔가다 라고 이렇게 되어진 건데,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0에다 뭘 곱하든 이건 무조건 0인데 지금 이 b값은 0이 아니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절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때는 해가 없다라는 거죠. 즉,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든 수가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식으로 형태를 살펴볼게요. 3x 플러스 7은 3x 플러스 4다. 자, 이런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봐 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게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는 한쪽 편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그냥 보여지는 꼴이라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얘네들 1차항 좌변으로 넘기고요. 상수항 우변으로 넘겨 봅시다. 그러면 너는 3x 마이너스 3x 그리고 좌변은 이렇게 정리고 우변은 4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테니까 분배 법칙으로 우리가 x로 묶을 수 있죠? 그럼 3 빼기 3의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형태가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3이다로 정리가 되겠네요. 절대 이걸 만족하는 x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주어진 요 식을 만족하는 x값은 없다. 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1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 건지 그리고 1차 방정식의 주어진 모양을 정리한 꼴이 어떤 형태를 갖느냐에 따라서 근이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해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다른 미지수 값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런 각각의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꼭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서 이번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내 걸로 만들길 바랍니다.